당신은 자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의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개입하시겠습니까? 2024년 6월 7일 다큐멘터리 하얀새 이야기를 촬영하던 중 저는 몇 마리의 백로 새끼들이 나무에서 추락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떨어진 새끼들은 아직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지요. 계속 관찰을 한 결과 한 마리는 목숨을 걸고 나무를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적과도 같았고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다만 다른 한 마리는 추락하며 날개를 다쳤는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저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5,0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이었지만 도망치지도 못하는 작은 새에게는 위험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개입을 해서 저 새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큐멘터리의 규칙인 자연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원칙을 깨고 말이죠. 아마 저 새는 둥지 위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회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적어도 홀로 남아서 위험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것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자연과의 개입에 대해서 제작자들은 적지 않게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개입을 망설이는 자연이란 인간의 직접적인 피해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이라는 전제입니다. 만약 그 자연이 이미 인간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구조와 복구 활동은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이 기준 또한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주류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자연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2016년 8월 노르웨이 한 고원에 번개가 쳤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거기에는 순록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323마리의 순록이 폐사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 알려졌고 많은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들은 순록의 시체를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체로부터 다양한 기생충이나 병원체의 발생을 우려했으며 사체로부터 나오는 부패물이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체를 먹는 청소동물들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그것이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노르웨이 정부에선 개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23마리의 순록 사체를 방치하기로 한 것이죠.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 직후 까마귀, 독수리, 여우 등 다양한 청소동물들이 폐사 현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사체들은 처리되었고 작은 곤충들과 미생물들이 빠른 부패를 도왔습니다. 남은 것은 뼈하고 가죽뿐이었죠. 우려했던 기생충이나 병원체는 청소동물들이 빠르게 일해 주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동물들의 개체수 급증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의 배설물은 다시 자연으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방금의 이 사례는 자연의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주는 유명한 사례로 꼽힙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왜 비개입의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생태계는 수많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의 포식과 경쟁, 질병과 죽음 또한 그 일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가치 판단이나 감정과는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흐름에 개입하면 자연의 복잡한 균형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더 큰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비 효과입니다. 인간은 아직 자연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라는 행위조차 결국은 인간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관이 아닌 인간이 자연 전체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저와 같은 관점에선 어떨까요? 모든 다큐멘터리 제작기관들은 비개입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BC,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제작자는 관찰자일 뿐 생태계의 흐름을 바꾸어선 안 됩니다. 제작자의 관점에선 다큐멘터리라는 자연을 해석하거나 개선하려는 작업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작자가 개입을 한다면 기록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도큐먼트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에 개입한다면 어떨까요? 아까와 비슷한 사건으로 1997년 코스타리카 북서부에서 한 주스 회사가 가공 후 남은 오렌지 껍질 12,000톤을 황폐한 땅에 실험 목적으로 투기했습니다. 이 땅은 과거 방목지로 사용하면서 모든 자원과 생명력이 다한 땅이었고 소수의 생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시작과 동시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강렬한 비판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 이후 실험은 즉시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오렌지 껍질이 뿌려졌던 지역만이 울창한 숲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렌지 껍질이 버려졌던 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식물 생체량이 2배 이상 늘었고 토양의 질소 농도 또한 매우 늘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나무가 자랐으며 다양한 곤충과 조류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례는 자연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인간에게 비개입의 원칙이라는 선택이 애초부터 가능할까요? 도시화, 산업화, 기후변화, 외래종의 확산, 소음과 빛 공해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이미 지구 전역의 생태계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비개입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기존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에 가깝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인간이 자연 공간에 들어가 관찰자로 존재하는 것이 이미 개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것 또한 자연에 들어온 이상 개입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연을 존중하고 모든 규칙을 지켰다고 해도 인간이 지나간 곳과 머문 곳에서의 채취, 소리, 그리고 행위는 수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중립적 비개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영상에 가장 처음 던졌던 질문인 작은 새의 위기를 목격하고도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미 만들고 있는 영향을 외면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사고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현대적 관점에서 개입은 인간이 이미 주고 있는 영향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하려는 방식이며 눈앞의 문제에 최소한의 윤리적 선택을 하려는 노력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인간 또한 자연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온 우리의 선택과 행위도 자연이며 인간의 개입 또한 자연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개입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닌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자연 개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다룬 이야기에는 완전한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연의 자기조절 능력과 균형을 최대한 존중하되 인간 활동으로 인해 불균형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중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싹이었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보았어요. 그때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에는 수많은 둥지들의 바로 밑이었습니다. 만약 구조를 하러 접근했으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강제 이주와 이소를 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출입이 없던 곳이었기에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